네, Q&A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온 거, 중음색 교재 똑같이 써도 되나요?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이신 건가 봐요. 네, 중음색 교재 올해 물론 변경은 있는데요. 변경된 부분들은 추가 파일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부 변경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큰 변경이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 교재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었죠? 직라이브 경우에 수업을 어떻게 듣나? 직라이브 같은 경우는 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인강과 직강 중에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바꾸고 싶을 때 직라이브로 바꾸실 수도 있고, 직강을 듣다가 직라이브로 바꿀 수도 있고, 인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라이브 반이 따로 개설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옵션처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재수생이라고요? 네, 1월부터 듣는 게 좋을까요? 먼저요, 재수생. 본인의 실력부터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들이 지금 잘 갖춰졌는지, 그리고 구조화가 잘 됐는지, 거기서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반을 듣는 게 나은지 하는 것은 제가 중간에 테스트지를 한번 올릴 거예요. 그래서 개강 전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풀고 거기에서 점수가 70점 이상이시면 꼭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70점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1월부터 시작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음교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음교륜 수업이요. 네, 음교륜은 이번에 좀 교재가 바뀌어서 1, 2월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교육 기초 개론서반이 먼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역시 이제 심화 과정으로 3월 달부터 진행되는 그 음교륜 수업에서는 한 줄 정리,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강총회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개강총회 문제와 종음셋에서 심화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개강총회 문제랑 한 주 정리 교재 문제가 똑같냐고요? 네, 여러분들이 한 주 정리반이라고 하는 거가 기본 이론만에서도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한 줄로 정리하는 그야말로 한 줄 정리인 거고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셔서 심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과거에는 심화 한 줄 정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개론서를 종합해서 보는 거다라고 해서 개강총회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보는 부분들이 심화반에서 많이 있겠죠. 20년도 교재로 공부하는 거는 많이 무리일까요? 벌써 지금 2022년도니까 네, 그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20년도면 검은색이죠. 검은색, 예전에 검은색, 그러니까 커버지가 검은색이었던 거, 그거는 좀 많이 바뀌어서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컬러풀하게, 여러분들이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핑크색,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던, 컬러풀하게 되어 있었던 그 종음셋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강총회 교재는 따로 구매해야 되나요? 개강총회 교재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일부 택배 가격 정도 지불은 할 거예요. 택배 가격이 5,000원인가요? 네, 그 정도는 지불이 될 것 같고요. 따로 교재 구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교재가 여러분들의 댁으로 배달이 될 것 같습니다. 초수인데 1년 동안 선생님 커리큘럼 잘 따라가면 붙을 수 있을까요? 네, 초수인데 1년 동안 선생님 커리큘럼 잘 따라가서 붙은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그 열심히 하시면 또 뭐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도요, 이 초반에 마음먹었던 거하고는 좀 잘 안 지켜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랑 많이 친해지세요. 그러면 다현아의 케어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많이 지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지치면 뭐 넘어졌으면 다시 털털 털고 일어나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만 잘 지키시면 합격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질문, 지금 교재를 신청하면 2022년 개정판 교재로 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발송 시간이 한 2주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볼게요.
21년간 연간 풀 패키지를 아직 다 이용 못했는데 22년도 강의 신청하지 않고 21년 강의 계속 들어도 수업 준비에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21년도 강의를 지금 채 다 못 들으셨군요. 22년도 강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매주 과제 첨삭 같은 것은 불가능할까요? 라고. 이게요, 12월 30일까지는 기간이어서 그때까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월 달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커리큘럼들이 이렇게 꼬여지면은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겼었어 가지고, 이 첨삭 부분과 관련된 거는 또 올해 21년도에서 제공됐던 강의는 21년도까지 첨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요, 윌비스 시스템이 아이패드로도 문제없이 자료가 열람되나요? 아이패드가 안 된대요. 아이패드가 안 되고 출력 제한 때문에 PC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력 제한 프로그램이 PC에서만 설치가 가능해서 아이패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이나쌤 강의 수강하신 분들이랑 스터디 모집도 해주시나요? 저희 스터디 자주 하죠. 1월에 조직합니다. 스터디 조직. 그리고 그 스터디 팀들이 거의 지금 저희 클래스 같은 경우는 줌 스터디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꼭 굳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더라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육아맘입니다. 결혼 전에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기억으로 1년 계획에서 육아맘 공부 계획, 일하시는 분들의 교육 계획을 1년 강의 계획에서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나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요, 이 임용고시 공부가 다 개별들의 어떤 상황들에 맞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의 그 큰 계획이라는 거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지금 현재 지금 상태가 어떤지라는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카톡 지금 보내셨던 카톡으로 구체적으로 선생님의 상황을 적어주시면 좀 개별 상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년 패키지 끄는 초수생인데 교재는 무엇을 사면 될까요? 네, 앞에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매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일류알의 한끝맵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음셋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선생님 작년 수강생인데요. 하반기에 다시 들어와도 무리가 없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별마다 그 이제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개별 상담 요청을 하시는 거가 훨씬 더 구체적일 것 같아요. 인강도 스터디원을 조직해 주나요? 네, 인강도 스터디원 조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온오프를 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도 줌 스터디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가 훨씬 더 많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인강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량진을 가고 싶은데 코로나서 무섭습니다. 직라이브로 들어가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요. 일단요, 첫 번째, 코로나 지금 너무 무섭죠. 당연히죠. 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은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폐가 너무 중요한지라, 혹시나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건강 상태를 더 많이 챙겨야 되잖아요. 저희 그 교과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에서 인강이나 직라이브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직라이브의 그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인강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직강 같은 경우에 나오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과 좀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건데 직라이브도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카톡을 계속 여러분들의 실시간 상황, 실시간 질문들을 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수업 중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
것이어서 좀 통신상에 약간의 장애가 있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좀 놓친 부분들은 인강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 왔었는데 매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점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시기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그거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뮤직서커스의 또 그것도 저는 어디 지역을 볼 것이고 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좀 점검 좀 해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진단 테스트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지역과 그리고 본인의 전공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전공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피아노 능력이나 그 다음에 뭐 노래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정확한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강전까지 뭘 하면 좋을까요? 네, 개강전까지 특히 초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기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가 시작되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월부터 여러분들이 거의 한 6월, 7월 정도까지는 실기를 정말 짱짱하게 준비를 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강전까지는 실기를 좀 야무지게 하는 거를 목표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선정을 공부하면서 정해도 되는, 네, 지역 선정은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두 지역을 선택을 일단은, 임시적으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진짜 마음속에 보고 싶은 지역. 뭐 내가 수도권을 보고 싶다. 서울을 보고 싶다. 뭐 실력과 상관없이 일단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통은 이제 본가와 가까운 지역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자기가 이제 사범대라든지 혹은 교육대학원이 나왔던 그 지역들이 대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두 지역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이때 그 두 지역은 수도권 지역 하나 그리고 지방에서의 지역 하나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공부를 진행하시다가 대충 이제 내가 이 정도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감이 와요. 근데 그 감이 뭐 빨리 오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문풀이 좀 지나고 모의고사 반 첫 회 정도가 지나면은 이 정도 하면은 될 수 있겠다 아니겠다라는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지역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원서 쓰기 전인 거죠. 그때 지역 선정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만은 실기나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지역 정도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이 너무 별개여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기가 어느 정도 공통 분모로 묶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셔서 실기부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 정리한 문풀 관계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문제 시스템, 문제를 가지고 뭔가 수업이 진행되는 거가 1월부터 사실은 있죠. 내용학적인 부분이 있고 기본 이론반에서 한 주 정리가 있고 심화에서도 마찬가지 종합세수로 기본 이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개강총의 문제집을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이 들어가면 정말 그야말로 본격적인 문제 풀이를 하는 건데요. 앞에 있는 그런 기본 이론반에서 나오는 한 줄 정리라든지 혹은 개강총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뭐 잘 풀기 위한 어떤 스킬이라든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통합적 사고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고요. 부분들의 개념들, 부분들의 세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걸 인지해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냥 줄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걸 문제화시켜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긴장 상태로 이거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 개론서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기본 이론반과 그 다음에 개강총에서 이루어지는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개론서에 있는 개념들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그런 반이고 문제풀이반은 그야말로 이제 모의고사의 어떤 직전의 단계로서 뭔가 종합적인 사고,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스킬들을 주제의 그 내용에서의 그 단락별로 끊어서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그런 스킬들을
익혀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묻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음셋은 첫 주부터 바로 사용하나요? 라고 했는데 한끝맵도 있어도 된다고 친구가 말해줘서 다시 여쭤봅니다. 내 친구가 말 잘해준 것 같아요. 한끝맵이 주 교재예요. 그래서 거의 한끝맵을 쓰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조음셋을 펴보세요 라고는 하지는 않지만은 조음셋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쭉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한끝맵을 구매를 하실 때 조음셋과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세부적으로 더 깊숙하게 보고 싶은 내용들을 조음셋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한끝맵은 주변적인 내용들을 다 거두고 정말 골자가 되는 부분들만 담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밀한 설명에 대한 것들은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음셋은 거기에 대한 악보라든지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혼자 공부를 하실 때 이걸 같이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겠죠. 교과서 분석 교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교과서를 사야 하나요? 네. 교과서 분석 교재는요. 교과서 분석 교재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있었는데요. 일단 그 교재가 너무 무겁고 두껍고 해서 사실 그 교재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교과서 분석반 수업을 들을 때 교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조음셋에 단권화하는 거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따로 구매를 할 필요는 없지만 뭐 2차 수업을 수업 시간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교과서 몇 권 정도는 있으면 아무래도 공부하기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2차 수업을 위해서 개별 구매는 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1차 공부를 해서 전체를 구매를 하시는 건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개론서 안 보고 조음셋만 봐도 되나요? 네, 우리 기 선생님. 개론서 안 보고 조음셋만 봐도 되는 거가 맞는데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어도 정말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도 그 단어가 중요한지 모르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 있었네? 라고 나중에 알아채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음셋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음셋은 분명히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를 그때 다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갔으면 조음셋만 봐도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도 또 우리가 어떤 다양한 어떤 또 개론서의 줄글들을 읽고 조음셋으로 보면 이렇게 딱 서브가 되니까 편하구나 라는 걸 또 새삼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음셋에 있는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의 그 과정들이 다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를 꼭 조음셋만 봐도 됩니다 라고 저는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한 거가 바로 개강총회반의 문제들이에요. 개강총회반의 문제들이 다 개론서의 정말 수십 권의 내용들을요 조음셋 순서에 맞춰서 문제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한 개론서들을 이 개강총회에 있는 지문들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학이 너무 약해서 연조분만 봐도 될지 선생님 수업만 들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개인 과외를 받으라는 조언이 있는데 그래야 될까요? 연조분 설명으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기초 악점 부분에 대한 거 있죠.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막 들어가면은 가장 처음 배우는 그런 기초 악점, 뭐 음정을 계산하는 거, 단음정, 장음정 이런 음정을 계산하는 거라든지 혹은 뭐 이게 다장조음계다, 사장조음계다 라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초적인 악점 부분에 대한 것은 떼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은 거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기초가 빨리빨리 그러니까 자동화돼서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않으면은
경우에는 화성학 수업을 따라가는데 좀 버벅거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성학을 연조본으로 가기 전에 기초학점 부분들이 좀 자동화된 상태까지 연습을 하고 오시면 수업 시간 안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연조본 질문이요. 연조본 이거는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우리 연조본 책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조보는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란 게 있어요. 확실하게 그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조본 20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이제 반응계적인 화음들의 종류들, 뭐 예를 들어서 세컨더리 화음이라든지 혹은 뭐 증류화음, 네오폴리탄 화음 같은 것들이라든지 혹은 전조에서 뭐 반응계 전조, 오는계 전조, 그리고 임용동음 전조 이 정도까지 해서 연조본 2권까지의 범위가 그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우리가 사실 이 조성 음악의 어떤 분석적인 화성학도 필요로 하지만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뭐 재즈 코드들에 대한 것들이 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또 그 부분들이 좀 또 약한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보강이 되면서 재즈 코드들에 대한 것들까지도 화성학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프리패스 패키지는 1년에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중간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줌 특강 같은 것들을 꽤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줌에서 갑자기 모두 모여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특강처럼 저희가 한 작년에도 한 3-4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특강은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특강 어떤 따로 비용이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수강 신청만 따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강좌들은 패키지 신청을 하면은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일일이 과목별로 수강 신청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음원 라이브러리는 듣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네, 음원 라이브러리요. 뭐 듣지 않고 뭐 시청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음원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거가 다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악 전공자라고 하면 성악곡이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뭐 현악기 곡이라든지 오케스트라 곡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이제 또 관현악 전공이신 분들은 또 오페라 곡들이 당황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악, 서양음악 뭐 이런 다양한 범주의 그 음악들을 라이브러리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질문을 주신 선생님께서 임용고시에서 나오는 음악 장르들의 스펙트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별 전공이잖아요. 국악 전공이다. 국악에서도 뭐 해금 전공이다. 이렇게 개별 전공이어서 사실은 음악을 이게 폭넓게 아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임용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폭이 엄청 넓어질 거거든요. 세계 민요, 월드 뮤직, 뭐 별의별 음악들이 다 나오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찾아 헤매는 것보다 라이브러리에서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거가 훨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악이 너무 약한 장수생입니다. 어느 강의부터 들어야 될까요? 차근차근 처음부터 따라오시면 돼요. 네, 뭔가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수생인데 어느 강의부터. 글쎄요, 이것도요, 장수생의 수준 차이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차를 패스를 하셨다 해도 생각보다 기본이 또 안 갖춰주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별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랑 친해지시면 이렇게 카톡 상담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뮤직서커스 여러분들이 지금 카톡 주시는 채널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훨씬 여러분들의 개별의 어떤 수준, 환경에 맞는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웨비스 사이트에선 종음세 판매를 안 하나요? 네, 웨비스 사이트에서 종음세 판매합니다. 네, 종음세 판매하고요. 저기 뮤직서커스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두 군데서 골라서 하시면 되겠고 수강 신청할 때 아마 자동으로 그 책 주문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질릴 대로 질린 사수생입니다. 시험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1월 강의부터 다시 듣자니 너무 지루해서 하반기에 힘 빠질까 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하반기부터 들어오는 거요. 이분도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수준에 대한 거 좀 점검을 좀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저한테 개별 상담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인드맵 강의는 매주 첨삭을 해주시는 건지 궁금한데 마인드맵 꼭 제출하세요. 마인드맵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구조화의 끝판왕이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구조화가 안 돼요. 네, 마인드맵 채점 매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질문들 거의 비슷하게 겹치는 것 같아서요. 따로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걸로 이후에 계속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Q&A 마치고요. 설명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들의 야심찬 계획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게요. 잊지 마십시오. 가장 촘촘한 자기만의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최후의 승자가 되세요. 꼭 그럴 수 있길 바라면서 저는 1월 8일 개강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